아빠 엄마의 함께 가는 길 아마도 쉬워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뭐 아빠 엄마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이들이고 아직은 공부가 네.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과외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과외를 받는 것도 있고 또 학원을 보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이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성향이 어떤 게 많은지. 예. 네. 아이들 중에서 저희 집 애들은 되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갖고 되게 좀 발표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특히 뭐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도 많이 또 해야 수학도 어쨌든 뭐 나와서 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몰랐을 때 이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아 얘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뭐가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이제 그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극적인 아이들이 학원에 그냥 일반 학원에 다니면 얘기 못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모른다고? 못하죠. 네, 그냥 아는 척? 아니면 뭐 몰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서 실컷 학원에 다녔는데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지난 후에 보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향상이 안 돼 있다거나 뭐 제자리거나 이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틀렸던 걸 계속 틀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빠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빠님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과외형 아니면 학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 팀에서 경쟁하는 거 어떤 게 더 맞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좀 주목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좀 해야지. 네, 그래서 뭐 요번에는 뭐 발표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선생님이 뭘 시켰을 때 내가 딱 나가서 딱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학원형이네요. 그렇죠. 이런 어린이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이고, 네. 그 학원 중에서도 이제 저희 때는 요새는 그게 많지 않는데 예전에 단과학원이라고 해서 막 수백 명 있었죠. 예. 그런 학원 있고 소수 정예 학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좀 약간 소수 정예 학원에 맞는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봤을 때 하도 선행을 안 시키고 있다가 주변 어머니들이 이러면 망한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 4학년 후반 때쯤 이제 과외를 동네 어머니가 소개해준 선생님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진도를 되게 촥촥촥 빼는 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매너리즘이 오면서 아이가 혼자 이만큼을 왜 풀어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고 하기 싫다, 안 하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 시험을 쳐보자 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얘는 아버님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죠. 경쟁자들이 많아서 여기서 내가 막 올라가는 쾌감을 느껴야 되는 애였던 거죠.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때는 막 망한다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해도 혼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그 뿜뿜을 하려고 엄청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학원형이었던 걸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이렇지 않은 아이들도 과외형이 맞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렇게 뭐 자기가 모르는 거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할 경우에는 딱 붙여서 이제 그러면 모르는 걸 선생님이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옛날에 과외를 해보셨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떤가요? 일단 과외를 제가 이제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해보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만 맡았어요. 선별을 해서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거나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의 경우엔 끌고 와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뭐 그냥 속이에 경일기고요. 뭐 뭘 맛있는 걸 사주고 먹을 걸 사줘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가르쳐봐야 결과가 안 나오면 저만 나중에 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의 다 여자 학생. 진짜? 근데 여학생들은요, 가르치기 편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저를 믿고 따르게만 만들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외 스킬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 여학생들의 경우에 특히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방 이런 게 처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가수가 있거나 하면 테이프를 사준다든지 뭐 CD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데려가고 잘 시키기 그러니까 뭔가 위한. 성과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엄마가 안 해주고 친구랑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뭐 해주거나 다정하다. 그런 걸 해주면 네. 뭐 너무 좋아하고 학습 능력. 네, 뭐 또 캐릭터 상품 이런 거 뭐 음.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뭘 사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저를 믿고 따르게 하면 정말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걸 제가 느껴서 과외 선생님은 결국 한 명만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 뭐 문제를 풀어보면 걔가 또 어떤 분야의 문제 어떤 부분의 문제가 계속 틀리는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과외를 저도 못했고 못 시키는 거지 과외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무조건 또 과외가 좋은 건 아니구나.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양자택일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치동이든 우리 동네 학원이든 실제로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이 막 여러 명 모아놓고 그냥 진도만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새로운 형태의 학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또 우리 시대는 진도를 똑같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해 못하는 저 같은 애는 끝까지 남는 거고 이해 잘하는 아빠니 같은 사람은 빨리 풀고 집에 가는 거고 그랬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한 클래스에 만약에 8명이 있으면 전부 다 진도가 달라요. 다 각자.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계시고 한 명씩 불러서 개념 알려주고 풀게 하고 이 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아이 나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들은 지금 그런 대치동 학원 다니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이유는 자기가 빨리 그 단원을 끝낼 수 있으면 걔는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이해가 안 돼. 계속 틀려. 그럼 걔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속 하고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진도가 다른 애들을 한 반에 몰아넣는 거죠? 시간 때문에? 아이가 올 수 있는 시간 아이가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 다른 학원이랑 막 네. 다르니까 네. 그러면 그 반을 모인 건 순전히 다른 학원과의 이런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모아놓은 거고 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학년도 다 달라요. 학년도 중1, 다르고. 중2, 중3 배우는 것도 학년이 높다고 위의 진도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전부 다 다른데 그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 뭐 하는 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쉴 때는 다른 형 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근데 연합 분위기인 거죠. 다들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몇 시간을 배우고 풀고 오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과외만 혼자 계속하면 이제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거기서는 선생님. 뭐 4-5시간을 해도 시간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는 그러면 학원형. 네. 근데 아닌 경우에는 또 과외가 맞는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맞는 여학생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희도 우리 뭐 대치동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일반 이렇게 진도를 똑같이 나가는 학원에도 보내보고 뭐 과외도 하고 또 실제로 동네에도 아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과외형으로 이렇게 한 반으로 묶어서 가르치는 학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도 있어요. 네, 특히 수학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도 다 이렇게 보내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저희는 큰애 같은 경우에 과외가 맞아서 과외를 계속 하고 또 만족하면서 본인이 처음에는 그 진도가 이제 너무 빨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이 둘이 하니까 분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니까 요새는 되게 재밌어하고 잘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은 뭐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고 또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그 공부를 잘하는 거 정말 뭐 TV에 나오는 뭐 수석 합격자들은 교과서만 보고 뭐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이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우리 애들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뭐 오늘도 또 답이 없는 얘기였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 오늘 답이 있어요. 내 아이를 잘 관찰하라. 그래서 맞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자. 와! 오늘은 정답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